신풍제약 전략 최근에 이제 교육해드렸을 때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던 범위가 6만 8천 원이었어요. 6만 8천 원의 기준.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면 매번 그 위치가 똑같은 것 같아요. 8만 원의 기준, 또 8만 600원 이탈됐을 때의 기준, 비슷한 그 자락의 기준이 되는데, 요 가격과 명목 가격 8만 원이 이탈되면은 정리를 하셨다가 거래가 실리면 그때 다시 들여다 보시면 돼요. 다른 거 보고 있다가 못 들여다봤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 기준에 시가와 저가가 뭐 거의 같습니다. 거의 같은데 뭐 시가와 고가로 기준을 잡을게요. 왜냐면 뒷부분에 이제 뭐 950원 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. 그럼 결론은 오늘 고가를 넘기거나 3분의 1 지점의 지지를 받고 돌리면 절반의 지지를 받고 돌린다? 이것도 뭐 상관은 없겠죠. 근데 일단 절반까지 또 밀리면은 부담스럽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, 거래대금은 충분합니다만 2천억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죠. 근데 최근에 1조 6천억이 터졌던 종목이에요.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 그래서 700만 주 이상 잡아드렸는데 지금 한 17분이니까 지금의 변동성이라면은 고점만 넘기면 일단 거래량은 수반될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신풍제약을 나는 꼭 들여다볼 거야, 나는 살 거야, 혹은 난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가지고 갈 거야, 그 전략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갈 거야 기준에서도 5분봉 기준에서 좀 놓고 보셔야죠. 갑자기 거래가 수반됐단 말이에요. 이건 아무도 모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. 누군가 빵 치고 돌려서 그랬더니 거봐 가잖아 하고 따라 붙는다든가 했을 때 펑 치고 들어 올렸던 쪽이 차익 실현으로 밀고 내려가 버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끌려 내려가 버리는 것. 87,100원이 20거래일의 고점이란 말이에요. 87,100원이. 근데 그 라인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터진 거래대금이 1조 6천억 수준인데 그 거래대금은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? 최대 그 거래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되겠죠. 지금 거래가 이제 그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가 수반됐어요. 그래서 거래대금 5위까지 일단은 들어 올려졌습니다. 그럼 여기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분봉에 1분 30초 남아 있잖아요. 1분 30초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최소 난 공격적이야 하시면 35만 주. 그죠? 의미 있는 거래량을 한번 보셔야죠.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여다 보시려면 거래량이 아직까지 미흡하니까 최소 50만 주 이상.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리고 나서 이 지지 라인을 지지를 받고 돌리든 고점을 돌파하든 그래야만 추가적인 거래가 수반되고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추정 매매를 하든 단기 공략의 기준을 잡든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렇게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얘는 올라갈 거야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다 보면 얘는 문제가 되는 게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취약하잖아요. 너무 취약하잖아요. 그 취약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죠. 철저하게 기술적으로. 결론적으로 이 흐름의 신풍제약 범위의 기준은 5분봉 기준에 얼마? 50만 주 거래량 앤드 어떻게 84,800원을 돌파 확인. 그리고 지지 라인은 사실 3분의 1을 보는 게 맞아요. 그런데 8만 1,000원까지.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때요? 4월 1일 이후로 놓고 보시면 장악형이 떴어요. 근데 장악형이 떴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. 700만 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800만 주. 5MA, 20MA 앞전에 또 의미 있는 거래량 이런 기준이 돼야 장악형이 떴네.
그 오늘 고점을 넘겨주면은 시원시원한 흐름이 될 수가 있죠. 장악형이 떴네. 뭐 그런 기준에서 거래대금은 다소 못 미치지만 그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기준점은 사실상 매일 들여다보고 계셨다 그러면 이 82,000원 넘길 때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넘겼느냐 그 기준. 그러고 나서 82,000원을 만에 편입을 했어요. 근데 못 움직여 추가적으로 그러면 자르고 나오는 거라니까요. 오버나잇이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.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도 기준점에서 덜어내고 돌리면 또 따라붙고 근데 그걸 몇 번을 했는데도 내 맘대로 안 가더라. 뭐 어쩔 수 없지. 그러다가 뭐 내일이라도 또 오늘 당장이라도 쭉 뻗어 올라가면은 고마운 거고 응? 그렇지 않고 쭉 미끄러져 내려와도 또 고마운 거고 왜? 잘라낸 상태에서의 흐름이니까.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하락 추세 라인 부분을 뭐 이렇게 그래요? 이렇게? 이걸 지금 못 뺏겨내고 있잖아요. 앞전의 흐름에서도. 결론적으로 이제 주봉의 흐름에 장악형이 떴네 기준이 잡힐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거래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앞전의 흐름까지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거죠. 그죠? 요 기준의 거래를 수반한 장악형인데 말 그대로 속칭 뭐 동네 수급 범위뿐이 더 되냐 이거죠 이게. 앞에 부분에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. 근데 거래량도 의미가 없어요. 사실은 거래대금 보는 거죠. 그죠? 특히나 앞에 거래대금. 그래서 지난주에 1조씩 막 1조 6천억씩 터지다 보니까 이 정도 거래대금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또 형성이 돼야 돼 이번 주에. 근데 오늘 벌써 목요일이잖아. 그럼 이번 주 안 됐으면 다음 주에라도 돼야지. 벌써 목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그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차분하게. 결론적으로 주봉 기준에서 흐름 범위 장악형이 떴습니다. 거래대금도 터져 있어요. 근데 후속의 기준에 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2020년 이후의 흐름에서도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히 더 실려야 됩니다. 이 기준에서 두 가지의 흐름을 잡아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. 하나는 지금 기준에서의 샛별형의 기준을 여기로 잡는 거. 샛별형 뜨고 거래량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않았니? 라고. 근데 안 돼요.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.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기준 플러스 변형형 윗꼬리는 몸통이다. 그 윗꼬리의 절반도 넘겨야 된다.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월봉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려드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? 요 라인을 넘겨야 되겠죠. 저 절반을 넘긴다는 거는 대략 2번 고점을 강도 있게 넘겨야 돼.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떻게 돼? 수반을 월등하게 해야죠. 거래량 수반이 월등해져야죠. 그래서 저 부분만 거래가 수반되고 넘기면은 뭐 월봉이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. 다음 주에라도 또 내일이라도 거래 수반하고 넘기면 돼요. 근데 거래가 이제 뭐 빵빵하게 조단이 막 이렇게 터져버리는 날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렇지 않고는 힘듭니다. 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쥐고 가진 말고 터지는 거래량의 흐름을 가져가자는 거예요. 여기서 그냥 또 주춤거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. 최악의 경우는. 그래서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인 만큼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똑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교육 기준에서 매번 잡아드렸었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.
주력주에서 기준을 우리가 잡아갖고 막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. 음,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고. 그리고 SM은 개별 매매 기준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안 가져갑니다. 굳이 여기서 차익 실현할 위치로 설정 안 합니다. 교육 1%에 6월 11일 이후에 안 올려드렸단 말이에요. 올려드릴 근거가 부족했고, 근데 이제 오늘 뭐 일부 거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고점 돌파도 뭐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, 예,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괜히 저도 위축이 돼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전략 잡아드릴 때 정리 기준을 잡습니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, 음? 맞나요? 기준이 얼마였어 지금? 92,000원이었나요? 몰라. 그러니까 정리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또 막상 이렇게 돌려버리면, 조금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만 원 이탈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쭉 미끄러졌다가 제한 쪽으로 미끄러졌다 또 돌려. 그러면 이거 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느냐? 차익 실현 한시 적골이 달리니까 그럼 또 차익 실현 못하다가 또 쭉 밀리면 힘들어하고. 그럴 바에는 정리했다가 돌릴 때의 기준을 보자라는 거죠. 어찌 됐건 그죠. 그러니까 주력주도 이제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오늘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중요하거든요. 그냥 이제 뭐 거래도 없고 뭐 수급도 없고 그냥 밋밋한 상태에서 움직임이면 의미가 없는데,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서는 그나마 관전 포인트가 나오잖아요. 계속 지금 83만 원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는데 우리가 들여다본 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6만 주 위에서 지금 계속 증가 9만 주예요. 적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. 근데 외국계가 지금 20만 주인데 프로그램은 13만 주로 잡히니까 외국계에서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. 실질적으로 오래간만에 강도 있는 매수, 이게 공매도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, 근데 공매도 상황이어도 좋고 이 가격에서 상황이 들어온다는 거는 더 밑으로 안 본다는 거죠. 또 신규 매수여도 좋고 뭐든 좋아요. 어찌됐건 매수를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이 지금 너무 제한적인데 오전 고점을 오후장에 좀 세게 뚫어주면서 거래만 조금만 더 실어줘도 이 LG화학의 추세 범위가 빠르게 또 90만 원까지 쉽게 올라온단 말이죠.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시세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양봉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. 주간 단위 23%짜리 IPO 앞두고 있고 흥행 성공하고 있고 첫 번째 뉴스 딱 IPO 관련된 뉴스 한 자락에 이 정도 움직여 주는데, 그게 IPO 관련된 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미국의 ESS 프로젝트의 배터리 공급했습니다. 이게 이제 오늘 뭐 아주 뭐 아무것도 없이 깜깜하게 감춰져 있던 내용이 확 튀어나오거나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.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들의 기준이었을 거고. 그리고 그 내용 부분의 수급 범위가 이렇게까지 뭐 세게 들어오는데 눌러놓고 편입하고 있고.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그 변동성의 크기가 순간이라는 거죠. 지풍제약은 똑같이 터지면 들어가면 돼요. 사실은 대형주들도 터지면. 그렇지만은 그 대형주의 자금을 빼놓고 어디다 둘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. 현금 90% 갖고 가고 수익만 하자. 에이 그것도 안 돼. 어차피 가슴에 손 얹고 딱 생각해 보면은 그 자금 다 빼내서 어차피 다른 종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어차피 다른 종목에 다 들어가 있어.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. 그럼 지금 당장에 예를 들면은 이쪽의 흐름이나 SM도 마찬가지가 되는데, 야 내가 이거 만주를 갖고 있어. 만주를 정리하면 SM 같은 경우 오늘 그나마 거래가 좀 일부 있으니까 괜찮은데, 정리할 때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매수 전량 일부라도 있으면 다행인데, 이러고 있다가 내 거 정리하는 걸 떠나서 이걸 지금 추세가 가니까 정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가 그냥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외국계에서 프로그램에서 누가 한 5만 주 확 던져버려 밑으로. 짜증 이빠이 나는 거죠.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도 황금성이 제한적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가 뭐 핑계거리라고 하면 핑계거리인데,
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모르겠어요.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의 주력주 이외에 다른 쪽에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더 월등한 쪽이 안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해 놓기보다는 하다못해 포스코를 들어가도 주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들어가는, 먼저 번에 30만 원 기준에 만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 기준점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대처할 거예요. 그러니까 주력주는 하여간에 향후 범위에서는 그렇게 하자고요. 그러면 난 100% 주력주라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그러면 조금씩만 공식적으로 이거 일부 팔아서 이거 사세요. 이건 못하니까 조금씩만 정리를 해두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수익 종목 중에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해봐도 야 매수 평균 단가가 이 정도고 13% 매집했어. 야 삼성 엔지니어링 벌써 6% 7%대 매집이야. 52주 신고가인데 눌릴 때 제한적이야. 오늘 뭐 몸통 기준에 다시 고점을 넘기고 있어. 23,000원도 넘길 수도 있겠는데 23,000원에 갑자기 또 10만 주가 쌓여 있네. 야 저 물량을 누가 잡아 먹어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는 있잖아요. 그게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됐으면 편안해진다는 거죠. 어찌됐건 뭐 주력에서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이신데 그 부분을 좀 차분하게 대처하고요. 뭐 LG 엘로비전 같은 경우도 오늘도 상한가 갔으면 좋겠지만은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무섭죠. 막말로 이게 도박이지 무슨. 갑자기 재료가 있던 게 없어지고 그럽니까? 아니잖아. 이왕이면 그럼 큰 물에서 놀자는 거예요. 대형주에서. 그래야 어찌됐건 내 자산만 지켜져 있으면 그 다음에 기회는 얼마든지 HMM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찌 보면 HMM도 눈에 확 보이잖아요. 안 보여요? 어쩔 때 보면 막 보이잖아. 한투가 막 진짜 매수하네. 그 다음날 어떻게 되던 간에가 뭐 당장의 기준에 또 누적의 기준에 기준점을 잡기가 눈에 보여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주력주가 많이 버거우시더라도 그거를 일부 쪽에서 매매하신 거는 일일이 뭐 쫓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. 예? 그리고 난 100% 주력이에요 하실 경우에도 그러시면 멈춰 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렇게 하시고 시차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HMM 이외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서의 흐름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SM은 엔지니어링이나 호텔신라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도 아예 눈에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스윙에서 지금 크게 실패된 거는 지금 금호석유인데 이쪽도 현금 여력만 있어서 지금 현금 비중이 없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라면은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신풍제약이 마지막 마무리해서 올려놓습니다. 그래서 현재가가 신풍제약의 경우에 82,600원의 기준이었고요. 그리고 5.49% 그리고 시가총액은 4조 3,766억 원, 거래량 부분은 일단은 470만 6,394주. 얘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. 그죠? 이런 종목 막 주력으로 막 쫙꽉 채워서 들어가시기가 실질적으로 800만 주 채워야 되는데 700만 주로 공격적으로 잡아드린 거고 원래 80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. 그래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됩니다. 고점 기준의 흐름이 지금 신풍제약의 경우 얼마였어요? 그러니까 이 종목을 100% 쥐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더더욱 올려드리는 거고 저도 귀찮네 사실은 솔직히 이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오늘 상한가 간다고 해도 문자 사인 나갈 것도 아닐 것이며 그렇게 해서 뭐 방송 갖고 나와서 마케팅 해봐야 이걸 보고 들어오셔서 뭐 나 이런 종목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해도 이탈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. 일단은 마지노선 경우에 5%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이 범위만큼은 지키세요.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점 편입이 되셔서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1.5%, 3% 등락 범위가 10%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점
편입 물량의 경우 예, 감사합니다. 이 부분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시고, 그리고 당일 변동성 매매의 경우 고점 대비 뭐 2%는 잡아야 되겠죠. 뭐 1.5%면은 순식간에 1.5%는 왔다 갔다 하니까. 그래서 10% 수준의 수익이 발생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, 그랬을 때 고점 대비 2% 밀리면 83,100원, 그리고 고점 대비 4%면은 81,400원.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. 거래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실려 있으니까. 그래서 그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8.3%면 뭐 작지 않죠. 또 이 정도 거래가 터져준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요 가격을 돌파했을 때, 그랬을 때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10% 미만이니까 편입가는, 그리고 요 기준 또 시가 대비 고가 기준에서 82,300원의 기준이 됩니다. 그리고 81,000원의 기준이 되죠. 그래서 요 기준도 퍼센테이지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빼놓고,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 범위가 여기까지는 됩니다. 의미 있는 거래량은 5분봉 기준에 아까 몇 주였어요? 그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뭐 충분하다. 그래서 오늘 기준에 5분봉 기준 아까 설정을 했나요? 거래량 50만 주, 50만 주, 5분봉 기준에 50만 주, 그리고 5MA, 20MA의 거래량 5분봉에, 그리고 단가 대비 3% 조정 시 손절. 자,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.